자, 일단은 총정리 진행합니다. 페이지 6페이지 수능 특강입니다. 수능 특강 이렇게 보다 보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차근차근 가르쳐 줄 테니까. 학교에서 나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배웠는데 그거 배웠어 이러면 나한테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여기에 원유의 분별 증류 이런 게 나와요. 실려 있거든요. 학교마다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고 안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자, 6페이지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6페이지 화학의 유용성, 화학이 어떻게 발전했니? 하나씩 차근차근 발전 관계인데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건 화학이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화학이 의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수능에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내신에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별표를 하나 더 쳐줄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식량 문제, 암모니아 합성과 식량 문제 해결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줍니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체와 질소, 공기 중에 질소가 굉장히 많은데 이 질소는 단백질, 핵산 등을 구성하는 원소이지만 대부분 생명체는 공기 중의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여기까지였죠. 여러분들이 들이마신 질소는 그대로 다시 나가요. 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하버 보슈는 이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해낸 사람들인 거죠. 하버와 보슈는 공기 중의 질소 기체를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됐지? 암모니아 대량 생산에 의해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여 만든 질소 비료는 최초의 질소 비료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 꼭 체크해 줍니다. 자, 암모니아요. 매우 중요하니까 암모니아는 꼭 하나 해줍니다. 암모니아 누가 만들었다고? 하버와 보슈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버와 보슈.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법을 하버-보슈법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일단 화학식을 하나 써보죠. N2 기체 더하기 H2 기체. 화학 반응식을 쓰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상태 표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NH3 기체. 자, 개수도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1, 3, 2. 여기까지가 하버-보슈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암모니아는 만들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고온 줘야 돼요. 400도C 정도는 올려야 암모니아가 합성됩니다. 고압 줘야 돼요. 200기압 정도는 줘야 암모니아가 합성될 수 있고요. 촉매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 암모니아는 만들기 졸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드렸죠. 암모니아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 못 만들다가 하버-보슈가 조금 더 쉽게 아주 많이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되셨나요? 여기까지? 화학식이 나오면 화학식은 매우 중요하게 꼭 다뤄주세요. 두 번째, 자 여기 이렇게 내리면 공기 중에 질소기체라는 애가 있는데 질소기체는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이용할 수 없어요. 생명체는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질소는 결합력이 너무 세고요. 반응성이 너무 작아요. 누군가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잘 안 한단 말이죠. 반응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질소 기체는 직접 사용하지 못해요. 그럼 이 녀석을 비료로 그냥 줄 수 없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주는 건데 암모니아를 비료로 직접 주니 안 돼요. 암모니아 독성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독성이 있어서 이 녀석도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신용으로 그냥 살짝만 해주세요. 암모니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직접 뿌리면 식물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식량 문제를 개선하는 거냐?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식물에 필요한 질소 비료를 만들기 시작했죠. 최초로 만든 거니 아니라 그랬어요. 질소 비료는 원래 있었는데 양이 작고 매우 비싸 희귀해.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뿌려주지 못하니까
이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질소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료를 뿌리다 보니 식물이 잘 자라서 암모니아라고 나오면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쓰는 거죠.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암모니아를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됐죠. 하버 보수법. 이런 거 있었어. 암모니아는 직접 사용하지 않아. 독성이 있으니까. 질소 비료를 만들어서 뿌려줘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매우 어렵죠? 아닌가요? 어때? 1단원의 처음은 그냥 슥슥슥 해볼 만하죠. 그죠?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넘겨볼까요? 두 번째 파트. 화학과 의류 문제 해결. 의류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합성섬유라는 단어를 찾으셔야 돼요.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천연섬유, 합성섬유. 천연섬유는 그냥 자연계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합성섬유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나일론 하나 체크해줘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합성섬유가 나일론이라고 했습니다. 비교샷 보이니? 흡습성과 감촉이 좋다. 면, 마, 무, 견. 흡습성이 좋지 않다. 합성섬유. 그래서 합성섬유로 만든 애들을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방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다 사용하는 겁니다. 질기고 손에 쉽게 닿지 않는다. 당연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당연하겠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섬유, 합성섬유 요거 하나 꼭 비교해 주세요. 아래쪽에 보시면 화학과 주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것도 수능엔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신용이니까 거기 박스의 내용을 좀 외워주세요. 내신용이니까. 자, 철 그냥 간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이걸 쫙 읽으면 이거 철이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용입니다. 두 번째 스타이로폼이요. 스타이로폼 단열재의 밑줄 하나요. 스티로폼을 이렇게 불 가열하면 녹는 거 맞지 그지? 시멘트 석회석에 가열하면 생석회가 된 후에 점토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생석회에 점토를 섞으면 시멘트. 시멘트와 콘크리트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시멘트에 물모래 자갈을 섞으면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철을 넣으면 철근 콘크리트. 됐니? 순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유리 하나 체크해줄까요? 유리 하나. 이산화규소 SiO2. 유리 SiO2예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죠. 정말 신기한 녀석이라고. 투명하잖아요. 그지? 미생물이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기면 그 수능이고요. 내신용은 이게 단어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구나 이런 걸 찾는 게 내신용입니다. 그래서 내신용으로 하나쯤은 외워주세요. 8페이지요. 탄수화물의 유용성. 여기서부터가 진짜 모의고사고요. 여러분들도 내신은 여기서부터 진짜 잘 진행하셔야 된다. 탄수화물 한번 읽어볼까요? 탄소를 기본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여러 가지들이 공유결합되어 있으면 그걸 탄소화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아미노산, 단백질, DNA, RNA, 의약품, 합성섬유, 플라스틱 이런 것들 전부 다 다시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건 다 탄수화물이에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전부 다 탄수화물. 그래서 석탄도 탄수화물, 석유도 탄수화물. 왜? 생명체로 만들어진 거니까. 됐니? 의약품, 합성섬유, 플라스틱 이런 것 전부 다 탄수화물. 지금 인간들은 탄수화물을 사용하고 있는 게 인간들인 거죠. 탄수화물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하나 배울 거고요. 아래쪽에 탄수화물의 다양성 이렇게 있어요. 탄소 원자에 대한 내용이 줄줄줄줄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로 다른 원자 4개와 결합할 수 있고 공유결합 4개 할 수 있거든요. 왜? 14족이니까. 탄소 원자들은 다양한 결합 방법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조도 여러 가지여서 화합물이 뒤지게 많다. 어려운 단어 없죠? 탄소 원자는 다른 원자랑도 결합을 많이 한다. 아래쪽에 탄화수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메테인 있어요. 메테인 별표 하나요. 뒷장 한번 넘겨볼까요? 학교에서 LPG, LNG 들어봤니?
그거 들어봤어요? 그럼 그거 꼭 체크하세요. LNG와 LPG를 학교에서 배웠으면 반드시 꼭 체크해 줍니다. 옆쪽에 10페이지요. 10페이지 가면 에탄올 있어요. 에탄올 별표 하나예요. 3번 아세트산 있거든요. 아세트산 역시 별표 하나예요. 요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예요. 구조도 보시고 화학식도 보시고 아래쪽에 폼알데하이드 그리고 아세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 2개가 출제가 되면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됐죠? 자, 하나씩 정리 한번 해볼게요. 탄소, 화합물. 일단 비교샷이니까 시험 대비하는 거니까 탄소, 여기서 쓰면 안 보이네. 자, 첫 번째 탄소 화합물.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면 얘는 중심 원소에 탄소를 가지고 있고요.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달라붙어 있는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탄소화합물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의 대부분이 탄소화합물이고요. 탄화수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탄화수소라고 하는 데는 중심원소 탄소에다 수소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찍는 거죠. 됐죠? 이 2가지는 일단 구별합니다. 자, 첫 번째요. 얘네 둘의 공통점. 탄화수소와 탄소화물의 공통점. 중심 원소가 탄소라는 거죠. 탄소는 원자번호 6번입니다. 원자량은 12 정도 되겠죠. 이주기 14족이고요. 그래서 결합수가 최대 4개예요.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주기율표 중에 이 14족 원소들이 결합선을 4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주변에는 짝대기가 꼭 4개는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결합수 최대 4개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매우 다양한 결합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단일 결합 갖고 있고요, 이중 결합도 갖고 있고, 삼중 결합도 갖고 있습니다. 단일 결합 짝대기 하나 쓰는 거예요. 이중 결합 짝대기 2개, 삼중 결합 짝대기 3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를 보면 사슬형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고리 모양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다양하게. 사슬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걸 사슬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가지 모양은 사슬에 가지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뻗쳐나가면 가지 모양이라고 그래요. 고리 모양은 이렇게 생긴 걸 고리 모양이라고 하죠. 그러니 화합물의 종류가 매우 많다. 자, 탄소화물 물에 녹니 안 녹니, 탄화수소 물에 녹니 안 녹니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일단 탄화수소는 절대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메테인이요. 별표 쳐드렸습니다. 메테인 CH4라고 쓰고요. 간단한 특징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물에 잘 녹아요. 안 돼. 물에 녹지 않아요. 메테인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탄화수소. 이 탄화수소는 전부 다 물에 안 녹아요. 분자 안에 산소가 있으면 좀 녹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되고요. 분자 안에 산소가 없으면 이거 물에 잘 안 녹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돼요. 얘는 분자 안에 산소가 안 들어있죠.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화학원을 공부할 때까지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쓰니 가장 가볍죠.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분자량은 16이고요. 얘 이름이 뭐야? 연료로 쓰고요. 이름은 LNG. LNG. 한국말로 잘 모르겠으면 써보세요. 액화 천연가스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액화 천연가스를 다른 말로 도시가스라고 하죠. 도시가스. CH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에 수소 4개가 H. 이렇게 90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정사면체 입체 구조로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정사면체를 그린 후에 가운데 탄소를 넣고요. 꼭지점에다가 각각 H 4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합값은 109.5도가 됩니다. 나중에 배우세요. 109.5도. 이게 90도 아니에요. 9.5도라고 쓰는 겁니다. 얘 정사면체 구조예요. 중요한 단어는 물에 녹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비교샷 한번 해볼까요? LNG라는 단어가 있고요. LPG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NG,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액화 석유가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는 말 그대로 천연가스예요. 내추럴 가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계에서 저절로 나오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석유가스라고 써있지, 그지?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석유가스입니다. 얘 당연히 가볍습니다. 공기보다 가벼워서 LNG 누출되면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LNG, 액화천연가스의 경보기는 천장에다 다는 거고요. 석유가스는 좀 무거워요. 그럼 바닥으로 가라앉겠죠.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이 녀석 바닥에 가라앉았으니까 경보기는 바닥에다 다는 거죠. 됐나요? 이제 여러분들 원자량, 분자량을 배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CH4 분자량이 얼마니? 그러면 16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C2H, C3H8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얼마니? 그러면 44요. 이렇게 쓰거든요. C4H10은 얼마니? 48에 10 더했으니까 58이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원자량 분자를 배웠으니까. 하나만 더 볼 거예요. 공기 중에 질소가 몇 퍼센트? 80%, 79% 들어있거든요. 산소가 몇 퍼센트? 20%. 그럼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얼마니? 이런 걸 니네들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 가르쳐줬으니까. 잘 봐. 공기 질소죠. 질소 분자량이 얼마야? 28이죠. 산소의 분자량은 얼마야? 36이죠. 평균값 어떻게 구해? 28짜리가 80% 있고요. 36짜리가 20% 있고요. 더하면 32인가? 100% 하면 평균값 나오는 거 맞죠? 평균 원자량 할 때 가르쳐 드렸습니다. 화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평균값을 구하면 이걸 값을 구하면 28.8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8보다 조금 큰 29에 가까운 값이 공기의 분자량이에요. 메테인 보세요. 16밖에 안 되지. 공기보다 가볍지. 프로페인 공기보다 무겁지. 됐나요? 이네들도 해볼까요?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지. 수증기가 나올 때 이렇게 뿜어져 나올 때 나오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니? 생각해 본 적 있어? 수증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사라지니? 나오다가 바닥으로 가라앉니? 다시 한번 해볼까?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본 적 있어요? 하얀 게 또 나오지 걔도. 걔 나오다가 하늘로 올라가? 바닥으로 가라앉니? 왜요? 이제 이과생 됐잖아요. 그걸 쳐다보고 와 몰라 이게 아니라 이제 다 안다고. 물은 18이지. 공기보다 가볍지.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산화탄소요 44죠. 공기보다 무겁다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한다. 이제 화학을 배웠으니 일상생활에서 모든 걸 사용해야 되지 않니? 얘를 딱 보자마자 이 플라스틱이네. 포말데하이드.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본드를 막 지치고 있는데 냄새가 되게 독해. 포말데하이드. 이런 느낌이 와야 그래야 여러분들 화학이 일상생활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일 했는데 막 이렇게 자국이 남았어. 리무버로 지웠어. 아세톤 됐니?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입니다. 두 번째, 에탄올도 해볼까요? 에탄올은 C2H5OH. 수능용으로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뭐야? 물에 잘 녹아요. 에탄올 물에 잘 녹습니다. 어디다 쓰니? 술 만드는 데 쓰죠. 빵 만드는 데 쓰고요. 연료로도 사용합니다. 그럼 에탄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야?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러니 에탄올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메테인으로 소독하지 않고요. 아세트산으로 소독하지 않습니다. 구조식 한번 써볼까요? C 하나, 둘, 셋, 넷. 탄소 주변엔 4개. 그래서 H, H, H. 그 다음 탄소 주변에 4개. H, H. 그리고 OH. OH의 동그라미. 학교에서 들어봤니? OH 무슨 기? 하이드록시. 하이드로젠과 옥시젠이 붙어서 하이드로젠, 옥시젠 합쳐서 하이드록시기. 됐나요? 이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애들은 모두 다 끝이 올로 끝나요.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면 올 이렇게 끝나요. 예를 들면 CH3에 OH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끝에 올로 끝나야 돼. C2H5OH로 끝났으니까 얘 올자가 붙는 거죠. 위에 거는 탄소 하나니까 메타 안올. 탄소 2개면 에타 안올. 그래서 여기 하이드록시가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을 전부 다 통칭해서 알코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코올은 굉장히 큰 덩어리의 단어가 되겠죠. 어디다 사용하는지,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의 내용이에요. 됐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아세트산. 이름은
CH3COOH. 첫 번째 특성이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물에 매우 잘 녹아요. 어디다 쓰니? 식초에다 쓰죠. 그럼 이게 식초가 끝이야? 이게 뭐 안 중요해? 아니요. 아세트산은 매우 많이 중요해요. 어디다 쓰니까? 의약품을 만드니까. 아세트산 약 만듭니다. 니네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배우면 끝이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니네 이런 걸 외우지 않아서 얼마나 행복하니? 되게 멋있죠? 요건 알죠?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살리실산이라고 해요. 살리실산. 이름 멋있지 않냐? 살리실산. 외래어거든요. 살리실산. 왠지 사람을 살릴 것 같지 않아? 살리실산. 어디서 나오냐면 버드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게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는 버드나무를 잘라. 그래서 그걸 다져. 그래서 들통에다 넣고 쪄. 그럼 나무가 쪄지겠지. 그럼 그걸 압축해. 그럼 액체가 나오겠지. 그 액체를 가열해. 그럼 액체가 증발하겠지. 찐득거리는 엑기스가 남겠지. 그 엑기스에 들어있는 애가 얘예요. 여기에다가 어떤 과학자가 미친 짓을 했지. 아세트산을 섞었어. 그랬더니 위에 COOH 아래쪽에 OH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OH와 여기에 있는 H가 갑자기 반응을 해서 물로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가 달라붙죠. CH3CO가. 요게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녀석이에요. 지구상에 최초로 나타난 합성의약품 아스피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외우지 않죠. 예전의 학생들은 이 화학식을 전부 다 그릴 수 있었어야 됐어요. 왜?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 수능에도 나왔어요. 다 배웠었거든요. 니네는 안 배워요. 아, 의약품이 아스피린이라는 게 있어. 그거 진통제로 사용한다. 이렇게만 배우고 끝나죠. 되게 니네 화학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알겠지, 그치? 그냥 안 배웁니다. 되게 멋있거든요. 이런 거만 배워야 진짜 화학스럽지, 그치? 이런 게 진짜 화학인데. 이런 게 화학. 너 어떻게 알아냈냐고, 이런 거. 지금은 버드나무에서 만들지 않아요. 석유에서 이렇게 구조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얘도 석유에서 뽑아내서 합성시켜서 지금 모든 의약품들은 석유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아세트산, 의약품 만든다? 식초 만든다? 끝! 그게 끝! 어떻게 생겼다고? 여기서부터 순서대로요. C 하나, 둘, 셋, H 세 개. 쭉 가면 또 옆에 C가 나타나겠지. 얘는 원래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산소가 여기 있고요. 이쪽으로 OH가 이렇게 붙어요. 선생님 여기 OH가 있으니까 이거 하이드록식이 아니야? OH 있으니까 올로 끝나야 되지 않아? 아니요. 얘는 이 전체가 작용이에요. COOH 전체가 작용입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카복식이라 그래요.
이것도 카본에 옥시가 붙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카본에 옥시가 붙었어. 그래서 카복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참 이름도 참 좀 그렇게 졌죠, 그죠? 요 카복시기가 붙으면 맨 뒤에 전부 다 산 이렇게 끝나요. 아미노산 끝났지, 그치? 아미노산 역시 카복시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작용기를 보면 성질을 알 수 있어요. 이름을 보면 작용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작용기라고 합니다. 하나 더 특징. 얘는 요 뒤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 요 뒤에 수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4단원에 가서 배우는 건데 상식으로 그냥 알아둡니다. 나머지는 다 중성인데 이 녀석은 산성이에요. 상식 또 하나. 얘는 17도씨 이하가 되면 얼어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빙초산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그렇죠. 구조와 모양 이런 것들 어디다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메인 이벤트고요. 나머지는 그냥 곁다리로 몇 가지만 나눠주세요. 하나만 해볼까요? 걔 이름이 뭐야? 폼 알데하이드. 폼 알데하이드는 3단원의 주인공 같은 녀석입니다. 3단원에 가면 되게 많이 배울 거거든요. 폼 알데하이드 HCHO 이렇게 써요. 얘를 합쳐서 CH2O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얘를 보면 이거 폼 알데하이드라고 알기가 어려워요. 작용기를 이렇게 따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폼 알데하이드의 화학식입니다. 얘 내리면 역시 분자에 산소가 들어있으니까 물에 잘 녹을 것 같지, 그치? 물에 잘 녹아요. 어디다 쓰니? 폼알데하이드 어디다 써? 이런 걸 알아내야 돼요. 그래야 좀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겠니? 폼알데하이드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흡수하면 내 몸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럼 폼알데하이드를 내 몸 가까이 가져가면 안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다 쓰이는지 모르면 이걸 가까이 할 건지 멀리 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일상생활에서의 화학입니다. 어디다 쓴다고? 플라스틱 만드는 데 씁니다. 플라스틱에서 나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화학 내품 냄새 같은 거. 그게 폼알데하이드 냄새입니다. 그냥 맡으면 자극성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계속 만지잖아요. 그럼 내 몸 안에 폼알데하이드가 들어와요. 왜? 물에 잘 녹지. 그래서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내 피부 세포로 폼알데하이드가 들어옵니다. 대신에 좋은 점 하나. 물에 잘 녹지. 그래서 손을 씻기만 하면 금방 떨어져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졌으면 반드시 꼭 손을 씻으세요. 바이러스 미생물보다 훨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폼알데하이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접착제. 얘네 본드 같은 데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맞지, 그지? 되게 역한 냄새예요. 폼알데하이드. 그렇죠.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중심 원소고요. 이중결합으로 위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석유로 만들거든요. 석유로 만들어 플라스틱을. 석유를 가져오면 석유는 액체 상태죠. 이 액체 상태에다가 이 폼알데하이드를 확 넣어버리면 그리고 막 섞으면 이 폼알데하이드 구조가 삼각홀 형태거든요. 그래서 석유에 들어있는 혼합물 분자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일정한 구조를 만들어줘요. 블럭처럼.
얘는 이렇게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공만 있으면 따로 띵글띵글 놀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구조를 지지해주는 애가 있으면 하나의 구조가 되잖아요. 이래서 폼 알데하이드를 섞으면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누르면 유연성이 조금은 있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플라스틱에 폼 알데하이드를 안 넣을 수가 없죠. 내가 이걸 만들어주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하셔야 돼요. 알데하이드는 요 뒤에 있는 얘가 이렇게 붙으면 이름이 알데하이드예요. 그래서 작용기는 이렇게가 작용기가 되겠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화학원에서는 이 작용기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상식으로. EX. 아세토닌. 얘는 CH3COCH3라고 씁니다. CH3, CO, CH3. 그래서 CO를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쓰니? 뭐 리무버 이런 거 쓰죠. 리무버. 리무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지우는 거. 그래서 지우는 거. 용해제 뭐 이렇게 씁니다. 뭔가 녹일 때 쓰는 거. 왜냐하면 이 아세톤은 되게 특이하게 물에도 녹습니다. 그런데 유기용매에도 녹아요. 유기용매는 기름 같은 녀석이거든요. 물에 녹으면 기름에 안 녹아요. 기름에 녹으면 물에 안 녹거든요. 항상 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는 물에도 녹고 유기용매에도 녹습니다. 되게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문지르면 물에 녹는 애들도 지울 수 있고 기름에 녹는 애들도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 지우는 데 사용하고요.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녹이는 데 사용하겠죠. 그걸 용매라고 해요. 화학식은 그냥 간단하게 CH3 이렇게 써있고요.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C, 이중결합 O, 짝대기 C, 짝대기 H. 여기에 CO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으면 끝에 톤으로 끝나요. 지금은 안 배워요. 나중에 예전에는 전부 다 배웠어요. 이 탄수화물을 종류별로 여기 이거 에인으로 끝나는 건 왜 얘가 에인으로 끝나니? 에인 말고 아인으로 끝나는 애들도 있어. 메타인, 에타인, 프로파인 이렇게. 그것도 또 배웠고요. 올로 끝나는 애도 배웠고 산으로 끝나는 애도 배웠고 아세톤, 알데하이드 이걸 단원 한 덩어리로 배웠어요. 다 없어졌어요. 얘는 이게 다야. 진짜 멋있는 것도 한번 써볼까? 이런 걸 쓰면 되게 멋있는데 말이야. CH2 6 NH2 NH2 잘 보세요. 그냥 상식이야. 상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렇죠. CH2 4 COOH COOH 얘네들을 합치면 얘가 여기에 딱 달라붙으면서 여기 OH와 여기 H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물이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붙여볼게. NH에 CO 가 붙고 짝대기 CH2에 얘 내려오겠죠. 4에 CO가 남겠지, 그치? 여기 있는 H가 여기 왔으니까 이쪽에 얘가 붙습니다. CH2에 6 짝대기 NH가 남죠. 그럼 또 다른 애가 여기 또 붙어요. CO5에 짝대기 괄호치고 CH2에 4 여기 있는 애가 여기에 또 붙어요. NH 그럼 하나의 길다란 실이 생기거든요. 이 실 이름이 탄소 6개 맞지? CH4지만 여기 탄소 하나 있고 여기도 탄소 하나 있죠? 얘 전체를 따지고 보면 탄소 6개짜리 맞지?
얘도 전체 다 따지면 탄소 4개에 여기 하나 붙어서 탄소 6개 맞죠? 그래서 얘를 탄소 6개짜리와 탄소 6개짜리가 달라붙어서 생긴 긴실 나일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론의 화학식이에요. 나일론을 만들 때 얘네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요. 얘 이름은 헥사메틸렌 디아민, 얘는 아디투산. 두 개를 합치면 CONH라는 펩타이드 결합, 폴리아미드 결합이 생기고요. 66나일론처럼. 이걸 다 외웠어야 됐어요. 왜? 얘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시험에 이 화학식을 보고 아 이거 나일론이구나. 얘는 아디투산이고 얘는 헥사메틸렌 디아민이구나. 아까 써준 화학식을 보고 아 이거 아세트알데하이드구나. 아세트 살리실산이구나.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게 화학이었어요. 니네 되게 편해진 거라고 했어. 안 배우잖아요. 이런 걸. 그리고 상식으로 뭐라 그래? 나일론은 합성섬유예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합성섬유. 그게 니네들이 배워야 하는 화학 전부 다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별표 쳐드렸어요.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포말데하이드, 아세톤. 이렇게 5가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탄소 화합물 파트입니다. 뒷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마지막 하나 정리할게요. 자, 탄화, 탄소, 화합물과 탄화수소는 여기에 이렇게 5가지를 적어놨지만 구조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사용처도 다 다르지. 그러니 각각 따로따로 주인공처럼 외워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네들의 유일하게 딱 하나 공통점, 지금 써준 이 5개의 유일한 공통점, 그거 하나 꼭 씁니다. 탄소화합물과 탄화수소의 유일한 공통점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소 생성물이라 그래요.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니네 화학원 시험 보다가 아 얘네들 탄소화합물이야, 탄화수소야, 연소생성물은 모두 다 똑같아요. 메테인을 태워도 연소생성물 똑같고요. 에탄올 태워도 나오는 애 똑같고 아세트산 태워도 나오는 애 똑같아요. 연소생성물은 딱 2개. 하나는 물, 하나는 이산화탄소. 이 2가지는 알아둡니다. 좀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 물 구별법. 염화 코발트라는 애가 있어요. 염화 코발트.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사용하기 좋게. 염화 코발트 종이가 있어. 그 종이를 가져다가 투명한 액체가 있을 때 축 찍어보면 얘가 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죠. 투명하고 냄새가 없는 액체가 물밖에 없진 않지.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얘가 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먹어봐? 다 죽는 거지. 그래서 화학에서 구별법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 선생님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화학에서의 물질의 구별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생과 사를 다룰 수 있어요. 화학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데 학교 내신에는 이런 걸 잘 내지 않습니다. 무슨 색이? 원래 파란색이에요. 물에 닿으면 얘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물이 아니면 색깔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투명한 액체가 있을 때 넣어보면 색깔 변화 있으면 얘 물이에요. 이산화탄소는 다 알고 있죠? 석회수.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계속 불어넣으면 다시 맑아집니다. 니네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니네 본 적 있나? 왜 나만 이런 경험이 있지? 니네 경험이 없니? 잘 봐. 겨울이야. 졸라 추워. 그런데 나가야 돼. 밖이 막 영하야.
다 씻기 싫은데 씻으러 갔어. 세면대에 마개를 막고 물을 뜨거운 방향으로 올린 다음에 탁 틀면 찬물이 막 나오다가 뜨거운 물이 막 나올 때가 있지. 그럼 뜨거운 물이 차곡차곡 쫙 쌓이면서 김이 막 나겠지. 추우니까. 그때 물을 보면 뿌연 적 없었어? 비누를 탄 적도 없는데 뿌연 물이 나와 본 적 없냐고. 왜 나만 있지? 있니? 또한 있니? 그럼 그걸 보고 야, 이거 왜 뿌옇지?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냐고. 근데 더 웃긴 건 말이죠. 그게 뿌연 물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맑아져요. 안 이상하지. 나만 이상해. 나만 궁금해? 이러면 안 된다고. 일상생활에서 화학에 예. 안 신기하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화학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걸 호기심 갖고 배우는 학생들이 화학과 신소재공학과를 가는 거예요. 얘네들도 주변이 신기해. 아, 이건 왜 생겼지? 이건 왜 이렇게 생겼지? 아, 이건 왜 파랗지? 얘는 질감이 왜 이렇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신기하면 걔가 화학과를 가는 거예요. 다 화학이랑 비슷한 관련이 있으니까. 내 몸이 신기해. 와, 두통은 왜 생기지? 혈액은 왜 빨갛지? 세포로 되어 있는데 이 세포를 안 죽일 수는 없는. 내 몸이 신기하면 생물학을 배우는 거죠. 물체가 움직이는데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움직이지? 이게 물리학과예요. 그럼 내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모든 물질에 호기심이 생긴다면 화학을 전공하는 게 맞지. 그게 화학이에요. 내 몸보다 화학 주변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화학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는 겁니다. 이네들도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 화학 좀 재밌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